네, 여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긴장감에 그런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감 빨리 분석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파악을 해볼까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작두탄의 주식소녀 이순복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금통위와 같이 매달 오는 옵션 만기일인데 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금통위보다 더 떨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장중에 확실히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떨렸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다행히도 이번 프로그램 물량은 그렇게 크지 잘 않을 소화됐다고, 것이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일이에요. 전문가들의 이렇게 예상이 맞아떨어진 게 게요.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 딱 끌어올려졌죠. 예, 한 1시, 2시 정도, 2시 한 20분 정도, 2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제 포지션이 매수로 끌어당기면서 오늘, 오히려 그때 돌았던 이야기가 오늘 오히려 플러스 마감권이 예상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 옵션 만기를 무난히 잘 소화를 시키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멘트는 그런 거였죠. 자,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관심은 실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장중에 워낙 플러스권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밀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굉장히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종가상 2141포인트고요. 오늘의 종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연구원님? 예, 계속 조정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원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좀 끌어올려진 감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소녀님께 요새 그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또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글을 봤을 때 딱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던데 초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시장이 무서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네. 종목 상담보다는 시장을 더 넓게 보시겠다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게시판에 제가 그 글을 올리기 전에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좀 종목 상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30분 동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송에서만 이렇게 더 좋은 종목 시와 함께 잘 볼 수 있도록 양해를 좀 구했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시황 빨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SNS에서는 약간의 좀 더 횡보나 조정을 예상했는데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예상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전문가께서는 이제 이번 주에 약간의 이제 조정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변동성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려줬고요. 그러면 오늘 판단을 잘해서 이제 그 후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게시판에서 왜 이순봉 씨 조정을 예상했는데 어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나요? 이랬는데요. 제가 조정을 예상했던 건 사실 이번 주에 딱 꽂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봤던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일 이슈로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로 2%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또 맥을 치지 못하고 결국엔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고 이번에 실적 이슈가 보이면서 4월 29일 실적이 보일 때까지는 지수가 삼성전자가 가지 전까지는 지수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조정 방향을 잡았던 거고요. 오늘 대신 하이닉스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변동성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지주사들에게 막 가는구나라고 해서 더 플러스를 좀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변동성은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오늘 만약에 기피하라 그랬으면 내일 플러스로 시작을 했을 거고 오늘 만약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면 내일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조정의 구간은 조금 더 저는 열어놓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정유주의 하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K는 나는 이제 지주사 쪽으로 손을 들겠습니다라고 해서 SK가 플러스를 했고요. 웅진홀딩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얘네가 웬 태양광 투자 공시 조회로 인해서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에 대한 업종 기대, 그리고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돌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에도 손들고 지주사 쪽에도 손을 들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였고요. LG는 LG그룹사, 특히 LG화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LG그룹의 지주사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요. 4월 11일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위아를요, 기아차의 실적 호조 및 현대차의 해외 사업 확장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해서 목표가를 85,500원에서 105,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현대위아에 대한 종목을 가격을 추가로 상승할까 아니면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까 이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랑에서 같이 얘기를 들어봤듯이 아니 지주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네. 뭐 LG, SK도 그렇지만 콕 집어서 종목 얘기해준 게 웅진홀딩스였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와 이렇게 급등을 나타냈는데 오늘 또 이슈가 있었고 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작두타냐고 자꾸 그러니까요. 질문을 받으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순복이가 얘기하는 종목은 네. 사면 꼭지는 안 잡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라도 얘기하는 종목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으로 종목을 고르실 것 네, 같습니다. 저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는 시황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오늘 시장을 사실 이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유는 어제 전일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반등 보합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일 변수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진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대차를 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락시를 대비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대차 잔고가 연중 최고점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걸 한번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아직 조정이라고 열어봤냐면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차트를 앞부분을 좀 밀어놓으시면 우리가 3월 10일 날 금통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3월 11일 날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3월 15일 날 4시에 악성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한국으로 방사능이 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폭락해서 1882포인트까지 찍었던 날이 옵션 만기일도 아니었고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마치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것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옵션 만기일 잘 지났지만 또 다음 주도 한번 어떻게든지 그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시장의 흐름을 삼성전자 봐야 하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네. 시장이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 그 차트를 뚫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뚫어준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직은 진정한 추세를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지만 조금 네. 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조정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죠. 혹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먼저 돌아온다면 네. 시장이 더 조정이 짧고 더 재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자, 그러면 상상클럽 파이널콜 김우신 차장에게 오늘 시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신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매달 돌아오는 옵션 만기지만 참 긴장된 하루를 오늘 마쳤는데요. 오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황소하고 곰의 싸움에서 황소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곰은 누구였냐면 프로그램 매물이었었고요. 황소는 누구였냐면은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다 황소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기계가 쏟아낸 프로그램 매물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6,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신 금액이 약 1,20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181억 팔았고 기관이 2,000억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6,000억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건 다 어디 갔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는 건데 6,000억을 프로그램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어느 한 주체가 6,000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왔던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계로는 쏟아냈지만 결국은 이 펀드로 또는 이 호주머니 속으로는 주식을 다 사들여갔다라는 것을 미루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외국인들 181억 팔았거든요. 팔은 것 중에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 외국인들 매도가 1,4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한다면 외국인들은 결국은 샀다는 얘기죠. 1,5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비록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와서 매도로 지금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른 업종들은 다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황보다 최근에 더 중요한 게 업종별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요. 시장은 이렇게 두 이벤트를 무사히 지나갔는데 마치 오늘 시장은 자동차와 하이닉스만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까 김우신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자동차 업종 이 운수장비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네.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올해 내내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타이어, 철강까지 세트로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네.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합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이 자동차 움직임이. 어제도 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타이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틀 연속 이렇게 초강세가 나타날 줄이야요. 그러게요. 이럴 줄이야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이게 보니까 자동차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가 일본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재고 일자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3월 1일에는 65일이었는데 4월 1일자에는 50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5월 달에는 재고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드라이빙 시즌인데요. 이래서 성수기 때 오히려 도요타라든가 이런 일본 자동차들의 부진을 현대 기아차가 딛고 일어날 수 있겠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2분기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까지도 자동차를 비롯해서 부품 타이어 업체까지의 전반적인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분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보고서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일본의 반사 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 안다. 그러면 팔아라는 얘기냐, 사라는 얘기냐, 이제 그건데, 매매를 직접 하는 김우신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김우신 차장님. 네. 자동차 궁금증 참 많이 질문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풀어주세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위아가 시장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른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 그냥 냉정한 시각 정도만 유지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제가 오늘 투자클럽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편입을 하려고 할 때 망설여지거나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비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비중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좋다고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100% 들어간다. 이러면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어떠한 주가의 변동성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25%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5에서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종 자체로.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신다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자동차 업종에 있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셔도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 한 종목으로 3,000만 원을 다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이렇게 4종목 정도로 나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SL이나 성호에텍, 화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한 번에 다 올인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지 마시고 냉정하고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즉 자동차 업종은 약 25에서 30%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은 맞고 그 안에서의 종목 선택은 여러분들의 재량권에 맞춰서 종목 선택을 하시면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계속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부품, 타이어, 철강이 함께 움직이는 세트로 움직이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저는 타이어 쪽은 매우 긍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타이어가 그 천연 고무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원유에서 뽑아 나오는 합성 고무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에 물론 반영을 한다 그래도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업황의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천연 고무의 가격에 오히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지금 천연 고무 가격이 3월 달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철강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철강,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이렇게 철강을 만드는 이런 업종들이 다 이게 좀 섹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동차 쪽을 주로 생산하는 철강 업종에 조금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본의 반사 이익 측면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수요에 철강주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인데 우리가 또 너무 자동차랑 이제 하이닉스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뒤에 있던 철강주 몇몇 종목들도 뭐 52주 신고가 막 갔더라고요. 네. 김우희 차장님. 네. 저희 SS에서도 좋은 종목 좀 많이 주세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균형감 있고 냉정한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 그 다음에 시장도 미리 섣불리 무슨 고점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길 보내드리고 있고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력 업종은요, IT, 전기전자 업종이죠. IT 전기전자 업종하고 조선과 자동차, 화학, 그리고 철강, 금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업종 내로 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저희 그 대박 90분 프로그램에서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아직 여하튼 보유 중입니다. 아직 예. 보유 중인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예. IT 뭐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또 철강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네. 혼합을 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IT 중에서는 IT 이익 모멘텀은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전체적 IT 이익 모멘텀은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다. 6월 이후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업황만, 그 중에서 유독 또 하이닉스 쪽만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이익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를 보시려면 그냥 하이닉스를 일단 당분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는 저는 지금 현대 하이스코라든지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냉연 쪽, 자동차의 그런 강판 쪽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쪽도 중요합니다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특히나 저는 현대제철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쇳물을 생산하는 것은 현대그룹의 이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가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포스코의 60년 독점을 깬 부분이 바로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이 3기 고로까지 들어가면서 쇳물을 점점 더 많이 생산을 해낸다라는 얘기죠. 기초적인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쪽 철강주를 보시려면 현대제철 쪽도 역시나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석 가격도 지금 인상 요인이 좀 있고요. 어떤 철강에 대한 인상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다만 정유주하고 철강주하고 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미치는 민감도가 적은 이유는요. 정유주는 소비자하고 밀접되어 있는 전방 산업이고요. 우리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좀 이제 쳐져 있는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바로 어필되는 그런 가격 자체가 그다지 피부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자체는 조금의 차이나 시기적인 그런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철강주도 역시나 소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테스트가 있는 날, 있는 주는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죠. 네, 벌써 목요일이에요. 네, 내일 금요일이에요. 네. 예. 예, 제가 S&P 500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0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이제 S&P 500 굉장히 0.02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수급선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내일장까지 한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조정 쪽으로 계속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김무신 사장님, 내일 전략 세워주실까요? 지금 현재 제가 뭐 가끔 소개해드리는 그 기술적 분석의 객관적인 그런 그 판단 기준인 호동이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부터 다시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상승 확률이 70%, 하락 확률이 3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열흘 중에 3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7일은 오를 것이고 또 만약에 오르내림을 혹시 가늠을 해본다면 오를 확률이 70%, 내릴 확률이 30% 정도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뭐 효율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제가 아까 발길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휴가를 내므로써 어떠한 좀 악재가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한 당연히 쉬어갈 구간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조정을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는 좀 보유주를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 아직까지 현금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복이 내일 발길이 전문가들의 모순을 발길이 새벽 4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 내일 꼭 본방 사수해 주십시오.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내일 그 야심찬 별별 랭킹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업종 별별 랭킹인데 지난주에 이수목 주임님께서 지주회사 말씀하시면서 종목 콕 찍어서 웅진홀딩스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급등한 거 봐요. 내일 얘기해 주시는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증권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시간이 되면 내일 어떤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